3이다 3. 3. 너희들은 어떻게 해? 하고 하니까 다들 이제 각자 해결하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능력 있고 그 이전에 활동력도 높았던 이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에게 묶여 있거나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이후 나의 삶도 혹은 우리가 뭐 하고자 했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꿈꿔왔던 그 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센 이름이긴 한데 반미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 단체를 그때 만들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 이것부터 같이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됐었던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뭐 노동운동을 하겠다, 나는 여성운동을 하겠다, 나는 사회운동을 하겠다 막 이런 길들을 다 찾아가는데 다 모두 앞에 육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죠. 저한테 이제 선배가 제안했던 건 육아도 운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육아 운동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건데 뭐 아닌데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조합원들이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거든. 나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만큼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거든. 나머지는 거의가 자원봉사를 조합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1년 동안 아이들 밥, 간식, 그리고 차량, 봉고차로 차량 이 주변 운행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회의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뭐 개똥이 비눗방울 다 애들 옆에 누워놓고 애기를 누워놓은 상태에서 맨날 회의하고 남편들대로 바빠가지고 있고 초대 조합장인 갑자기 큰애가 유진인데 유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차량을 해야 되니까 나와버리고 8살짜리가 동생 챙겨가지고 학교 가고 어린이집 보내주고 막 너무 좀 속상해. 아이들 잘 키우려고 만나는 언니들인데 정작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길게 일을 했지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이 정도 케어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딘가를 출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아이를 맡기러 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막 10시까지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 아이도 이제 저는 소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과 뭐 내 아이와 또 일과 가정의 그 구분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의 밸런스를 저는 나름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너무 이 상황이 불편하고 막 피해를 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냥 나는 이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가정도 이렇게 케어하고 아이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짓자라고 결정을 본 거예요. 근데 짓자라고 할 때도 굉장히 저희 조합이 고민이 많았어요. 한번 부결이 됐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빚을 져야만 했고 그 빚이 그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빚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넘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짓자라고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로 조금씩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했어야 했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줘야지만 이 봉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이 유산을 다른 자식들은 다 줬는데 저희 것만 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저희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다른 자식들을 다 줬기 때문에 저희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주시고 이게 마지막 남은 돈이었나 봐요. 다 주고 저희 것만. 근데 그게 우리를 주긴 주겠지만 본인이 그 시기를 정하고 싶으셨겠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달라 그래가지고 주시고 난 뒤에 아프셨대요. 아프셨다고. 그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답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제가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홍보소위 이사? 이거 하면서 조합장, 사무국장님들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제 꼬마 막내 아들도 좀 많이 아프고 힘들긴 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관심하게 무임승차만 했다는 미안함이 있어서 거절하는 거는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저 또 안 뗀 시기에 이제 거의 100일 지나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의 같이 키웠죠. 같이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게 진짜 키웠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너무 힘들었고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예. 뭐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 이런 그냥 누구나 겪는 아이 낳을 때 처음에 힘들 때요. 그럼 그냥 차라리 나가서도 보대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큰맘 먹고 나갔지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뭐 첫아이 뭐 다 예민이 좀 대체적으로 예민하다기 이제 우리 아들도 많이 예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저는 모임하는 장면밖에 안 떠오르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 어깨동무 있었을 때 저 3년차 그 정도였을 때 모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세연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세호랑 세호 아빠랑 다 같이 그때 모임했던 그 장면들. 네.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우리가 교사회 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왜 교사회를 그렇게 많이 하냐. 다른 어린이집은 원장이 결정해가지고 이거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낼 일을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나들이 장소 하나 정하는 거 또 아이들하고 그 했었던 그 1박 2일 들살이 터전살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도 모두 다 이제 합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가져와야 돼서 저 처음 왔을 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등원 자체도 막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초창기여가지고 몇 인 이상 모임 이런 게 이제 막 금지되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어린 아이들 키우고 있고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엄청 힘들어요. 이게 달달이 살아가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약간 풀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여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가족도 생기고 그걸 최대한 좀 이렇게 아빠들, 엄마들 만나서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좀 그래도 사람 들어가고 친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기랑 이렇게 안 맞는 것들도 좀 이해 폭이 넓어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닫아버리면 여기를 좀 원래 왜 이래 여기 왜 이러는데 너무 애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데 어른들끼리만 모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모임이 잦아서 이렇게 애를 잘 키우려고 왔는데 맨날 애는 직장 다니는 엄마와의 시간을 항상 이렇게 갈구하는데 애를 떼어놓고 맨날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죠. 처음에. 그 운영위원들이랑 새벽 1시 정도까지 회의가 끝나고 그냥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마시던 술자리가 항상 추억에서 마지막 가장 강렬하고 좋은 기억입니다. 네. 그냥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뒤풀이 문화라는 게 단지 그걸 넘어서 우리가 방모임 때 아니면 소위 모임 때
그리고 총회나 이런 모임 때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잘 못 들었던 부분, 그리고 더 듣고 싶은 부분을 다른 엄마, 아빠, 선후배들에게 물어보고 듣고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성장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우리 어린이집이 오래 온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부모들도 즐거움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사실 늦게까지 하는 게 이제 사실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술 늦게까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행사가 아이들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본인도 즐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10년 전, 20년 전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은 또 세대가 다르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부모들이 즐거운 방식이 좀 달라지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모임을 덜 하게 되지 않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같이 뜨개 모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교류를 하면서 부모가 같이 즐거우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보이나? 찾았다. 여기다가 나눠줘. 빨래를 널어요. 빨래를 널어요. 이제 교육적인 이런 막 그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초창기 멤버도 그렇고 무지하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우리 것이 맞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열심히 토론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접했던 것들이 여러 교육들이 있거든요. 프레벨도 그렇고 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몬테소리도 그렇고 레지오 에밀리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된 게 그 발도르프였어요. 근데 그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좋은 점은 마음으로 노래를 하게 해요. 교사가. 그래서 그 좋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싫으면 나름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자기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리드미컬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 삶도 그렇고 아이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리드미컬해지면 그 자체가 그래서 아이를 보는 게 아직도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모델링 그리고 어른의 안정적인 울타리 그걸 훈육이기도 하겠으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 철학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매력 있게 다가왔었고 그것이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어른한테도 어른 자신한테도 그것이 또 다르게 또 안정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2년 반 동안 매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주말 세미나 이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눈에 보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발도르프 만나면서 놀잇감도 지금 다 바꿔야 되겠다.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놀잇감 소재도 다 우리가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놀잇감 소재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그때 당시 화순에 있는 낙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담양에 있는 푸른별 어린이집이랑 그렇게 다니면서 좀 견학을 했죠. 선진지 견학처럼.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자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딱 문 닫으면 이제 일반 어린이집 보내고 그 앞에서는 서로 이제 학부모들하고 인사하지만 그냥 아파트 문 닫으면 그냥 내 가족만 아는 그런 평범한 그렇게 살다가 제 안에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를 여기 와서 발견을 했고 제 안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여럿이 같이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CCTV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 이런 것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육아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보고 내가 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사장이었을 때의 약간 생각을 전환하는 약간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햇살을 졸업한 애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조합 출신 중에. 그게 어렸을 때 우리 햇살을 다니면서 키워졌던 힘이 밑바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않았나. 지금 나이 먹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여기 졸업한 애들은 그걸 더 잘 찾고 그걸 찾아서 하더라고. 그게 나는 가장 여기 햇살의 강점이고. 엄마가 했던 거가 다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막 집에 와서 막 자기 혼자 막 손녀회 하면서 막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막 이런 거 나무 하나 깎았던 것도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약간 영향이 좀 많이 크고 그래요. 그리고 말투도 약간 애들 대할 때 엄마가 막 나긋나긋하게 자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고 엄마 따라하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대장이나 저기 영빈 형님이나 이렇게 현숙 형님이나 이렇게 오래된 조합원들 장기 조합원들이 떠나고 나면 여기가 과연 또 이렇게 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사실 개똥이모나 맨들레이모가 있으니까는 여기까지 왔다 이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고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은 또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게 바로 좀 이렇게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 함께 한다는 게 그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이 햇살 가득 어깨동무라는 곳이 되게 자연 속에서 내 아이를 건강하게 되게 창의적인 아이로 기를 수 있는 공간, 어떻게 갖춰진 공간에 내 아이를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그 대가로 나는 조합비도 내고 출자금도 내고 대청소 때도 나오고 갖가지 모임에도 참석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공간에 아이를 보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조직은 이 시대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또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전망이나 이런 어떤 그 토론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은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더 튼튼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